예전에 소장님 영상에서 사람은 자신이 하던 것, 투자, 관계 등을 더 진행하다 보면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그동안 들인 시간이나 돈이 아까워서 현실을 제대로 보거나 믿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럴 때 최대한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지나간 시간과 투자 관계에 미련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손으로 써봐야지. 그러니까 내가 어쨌건 매몰돼 있는 상황에서 그걸 한다는 거죠. 매몰돼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미래를 그려봐요. 미래를 그려본다. 그리고 현재를 계산해본다. 두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를 그려본다와 현재를 계산해본다는 결국 내가 이거는 투자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기대값이 얼마냐는 거를 본단 말이에요. 이 내가 100원을 투자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기대값이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이다. 그러면 뭐 할 수 있겠죠? 투자를 어떤 사람은 하겠지. 공격적인 사람은 하겠지. 수비적인 사람은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그려보는 거죠. 지금 내가 이런 것들을 더 진행했을 때 손해가 얼마냐는 거를 볼 수 있는 게 미래를 그려보는 거고, 현재는 내가 들어간 이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실은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면 현재를 계산해 본다는 이건 기회비용을 따져보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거지. 기회비용은 뭐예요? 기회비용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서 최대값이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야.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 최대값이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짜장면을 먹었으면 기회비용은 뭐예요? 내가 먹지 않은 삼겹살, 내가 먹지 않은 짬뽕, 내가 먹지 않은 탕수육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기회비용이에요. 아니 물론 뭐 맛있다는 거가 비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서 최고. 그게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짬뽕일 수 있겠죠. 내가 짜장면을 선택함으로써 이른 것은 물론 거기에는 뭐 투자 비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현재를 계산해 봤을 때 이 기회 비용이 내가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음으로써 내가 무엇을 잃었는가야 결국. 그러면 그게 현재를 계산해 본다는 의미고, 미래를 그려본다는 것은 지금 이게 지속됐을 때 어떤 현재가 생길 것이냐. 그러면 그 현재에는 이 현재로 인해서 내가 투자한 비용과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은 머리로든 손으로든 써보면 답이 나와요. 그거를 근데 머리가 좀 맑아졌을 때 그 두 가지를 계산을 해보시면 내가 이제 이거를 빠져나와야 되는지 그냥 지속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재에는 두 가지가 있겠다. 현재 기대값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조금 뭐 투자의 개념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다가 100원을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속했을 때 50% 확률로 200원이 돼. 아니 50% 확률은 너무 재미없다. 10%의 확률로 1000원이 돼요. 써가면서 하자. 그러니까 기대값은 뭐냐면 내가 100원을 투자했어. 그런데 이게 10% 확률로 1000원이 돼. 그런데 90% 확률로 0원이 돼. 그러면 이건 기대값이 제로인 거예요. 100원 투자해가지고 100원 얻는 거거든. 이러면 내가 가도 돼.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2배 얻어. 10% 확률로 2배 얻어. 90%는 빵이야. 그럼 기대값이 얼마예요? 기대값이 마이너스 80이에요. 이 마이너스 80이야. 왜 마이너스 80이에요? 200에 10%니까 20원이잖아요. 아무리 벌어봤자 결국은 미래가 20원이야. 그럼 내가 거기다 100원 넣었어. 그러면 기대값이 마이너스 80이야. 그러면 내 현재 기대값은 80이야. 기회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얼마를 잃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180원을 지금 내가 인생에서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꼭 이렇게 수치화시키라는 건 아니고 미안합니다. 꼭 수치화시켜야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성의 조금 더 약간 인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미안합니다. 내가 또 괜히 또 숫자를 썼네. 지금 기대값이라는 건 이게 미래의 가치, 내가 이게 미래의 가치가 가능성과 그 가능성에 따른 가치가 기대값을 만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내가 가능성이 있는 일인지, 내가 그냥 막연하게 복권 살 때는 5대 5잖아. 되든 안 되든 50대 50이야. 근데 실제로 50대 50이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기대값을 만들고 그 기대값을 해보면 내가 그 기회비용이 나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지금 쏟아부은 시간과 이런 걸 따졌을 때 이 사람을 내가 안 만났다면 다른 사람과 소개팅도 하고 이러면서 그래 뭐 이렇게 괜찮은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만났겠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기대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로 계속 미래를 간다?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어장관리 당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그 지금은 가상의 사람이지만 언젠가 얻었을지 모르는 그런 단란한 가정의 행복을 이 사람 때문에 나는 결국 놓치겠네? 그러면 진짜로 그릴 수 있는 거죠. 퍼센트를 어떻게 하냐고, 저것도 실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정성적인 걸 정량화시키는 기법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가능성을 보는 거야. 가능성과 그 가능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내가 기대하는 것들, 기대하는 일. 이렇게만 봅시다. 그래, 이 일의 가능성과 내가 기대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해요? 이 사람한테 계속 내가 예를 들어서 어장관리를 당하면서도 이 사람을 좋아해.
기대값은 뭐, 기대하는 모습은 뭐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이겠지. 근데 가능성은 뭐야? 가능성이 없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를 사귈 것이면 진짜 사귀었지. 지금 뭐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 밥 먹자고 불렀다가 가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일단 기대값이 거의 제로에 수렴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회비용은 뭐야?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누군가를 만났을 나랑 비슷한 사람이 연애하는 그 사람을 보니까 제법 뭐 잘하고 행복하네? 그게 내 기대값, 내가 내 기회비용일 수 있겠지. 그럼 미래를 그려보면 나는 저렇게 행복을 얻고 계속 이 겨정관리를 당하는 게 내 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수치를 제외하고 봐도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프레임일 수 있는 거죠. 이미 손해를 많이 봐서 계산을 해도 이미 답을 알아. 그러니까 그게 과거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손해를 많이 봤다는 게 과거를 계산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본전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100만 원을 투자했어도 이게 예를 들어서 본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더 높은 데다가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미 손해를 많이 봤다는 게 과거를 신경 쓰는 거거든. 근데 원래 그래요. 인간의 뇌는 과거를 신경 쓰게 돼 있어. 손실에 더 익숙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뇌는 원래 손실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거에 더 중심을 갖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가 뭐 행복한 거, 행복한 미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당장 눈앞에서 다가오는 예를 들어서 뭐 다가오는 무서운 추위 아니면 뭐 호랑이 이런 애들은 벌써 내 생명을 위협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예를 들어서 독버섯 먹었고 하루 종일 해롱해롱 됐던 거 이런 건 벌써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간의 뇌는 과거 그리고 내가 상처받은 거 그리고 당장 공포스러운 거 이런 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집중하게 돼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지.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인데 그게 저런 매몰비용이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프로세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조금 써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면 과거에 자꾸 신경을 써. 손해에 자꾸 보고 내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걸 써보라는 게 내가 지금 현재에서 어떤 거지?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얻어지는 게 뭐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계속했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를 손으로 써보든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든 정량화를 시킬 수 있으면 정량화를 시키든 그걸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계속 하던 거 하고 싶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따라가라.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내 감정을 알고 마음을 따라가는 거 중요한데 이게 편향되는 거? 너무 내 마음이 지름길을 향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지름길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지름길이 어떤 우리의 직관이 답을 말해줄 때가 많은 건 사실인데 그 직관만 쫓다가는 이런 식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지. 아무튼 저렇게 그러니까 직관을 믿는 건 좋지만 그렇죠. 아무튼 어쨌건 저거는 내가 이성의 힘을 이용해서 써봐야 돼. 그래서 쓴 걸 눈으로 보고 그거를 가지고 방침을 정하는 거죠. 이거는 딱 정확히 내 이성하고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떤 감정적인 답을 배제하고 봐야 돼. 그래야 저거에서 좀 현실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 할 수 있죠. 아니, 직관은 뭐 굳이 따지면 뭐 N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약간 좀 큰 그림을 보는 그런 느낌의 N보다는 그 직관을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수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더 빠르게 계산이 되는 능력이죠.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그 데이터들의 조합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다 뒤지지 않고도 답이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실은 직관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안경 쓴 사람들을 수많이 만났고 그 안경 쓴 사람들한테 항상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안경 쓴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은 사기를 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직관이지. 근데 문제는 이거는 귀납법에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명의 안경 쓴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어도 새로 만나는 안경 쓴 사람이 사기를 안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의 문제가 이거야 실은. 왜냐면 그렇잖아요. 이 돼지의 딜레마인데 일종의 돼지들은 주인이 항상 맛있게 줘. 배불리 먹여. 그러다가 어느 날 도살되잖아요. 도살되기 전까지는 항상 그 돼지의 직관은 주인이 올 때는 맛있는 걸 주는 날이야. 물론 맛있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칠면조라고 할까요? 검은색 잠바 입은 차 뒤로 좀. 그러니까 이런 게 직관이지. 그러니까 직관을 믿다가 주인한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관이 그런 단점은 있지만 굉장히 많은 순간에 빠르게 우리의 모든 뇌를 쓰지 않고 답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죠. 뇌를 적게 쓰면서 더 빠르게 답을 내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빠르게 많은 것들을 처리해야 될 때는 경험이 많고 현명한 어른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게 그분들이 이제 직관을 이용하는 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맹신하면 아까 방금 말했던 그런 귀납적인 오류가 생긴다. 그렇습니다. 직관을 이용하는 건 좋은데 맹신은 안 된다. 뭐 그런 거죠.